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핑입니다. MD 세비입니다. 네, 오늘은 소니 오픈형 코드리스 링크버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정식 명칭은 WFL900인데요. 네, 어떤 제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픈형 코드리스를 다뤄볼 텐데요. 네, 혹시 쌤님 오픈형 코드리스 어떤 제품 한번 들어보셨는지 경험이 있을까요? 네, 일단 오픈형 코드리스 물어보셨는데 저는 딱히 경험이 없어서 어떤 제품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혹시 어떤 제품이 있을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는 제품으로는 이제 삼성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 그리고 애플의 에어팟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좀 이제 대중적이진 않을 수 있지만 오딕트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그 트위그라는 모델도 있고요. 이게 줄이 있는 버전이지만 마샬이라는 브랜드에서도 블루투스 이어폰을 한번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니 링크버즈의 이제 스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스펙을 보면요. 오픈형 타입 이어폰인데 12mm 링 드라이버를 사용했어요. 이 링 드라이버라는 게 되게 특이한데 생긴 것부터 이 약간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보통 다이나믹 드라이브 하면은 이제 볼록한 모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형상을 띠고 있는데 링 드라이버는 그런 이제 모양을 이제 탈피를 하면서 좀 더 고른 사운드를 전달해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코덱 SBC와 AAC입니다. 여기에 재생시간 5.5시간, 케이스 포함하면 17.5시간이에요. 네. 여기에 고속 충전 지원하기 때문에 10분 충전만 해도 이 1.5시간 재생이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IPX4 방수 등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코덱이 이제 SBC, AAC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 20만 원 초반대 가격에 비해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오픈형 코드리스라는 특징상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코덱을 좋게 해봤자 이게 많이 상쇄가 되고 이제 깎아먹기 때문에 그냥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고 AAC에서 그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버든이 한 개 무게가 약 4.1g이에요. 되게 가볍거든요.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도 계속 착용하고 듣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친환경 재생 플라스틱 재질을 사용했고 그리고 이어팁 대신 피팅 서포터라는 부품으로 귀에 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특이하고 그리고 DSE 업스케일링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360 리얼리티 오디오 지원합니다. 무게가 4.1g인데 저희가 예전에 다뤘던 그 에이지의 코츠부라는 코드리스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작고 귀여운 코드리스인데 무게가 3.5g으로 상당히 가볍습니다. 거의 그에 준할 정도로 가벼운데 이게 또 귀에 막히는 느낌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더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디자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쌤님 보기에는 링크버즈 디자인 어떤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이 도너츠 이미지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딱 봐도 도너츠가 생각나더라고요. 이 뒤에 도너츠 모양만 있는 건 아니긴 한데 저는 그때 봤던 이미지가 딱 떠올라서 계속해서 도너츠라고 부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목탁 같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색깔만 잘 칠하면은 약간 무당벌레 필도 약간 나더라고요. 색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화이트랑 그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앞에 있는 모델이 이제 약간 살짝 회색빛이 띄긴 하는데 화이트 모델이고요. 그레이라고 불리는 모델은 약간 블랙에 가까운 짙은 컬러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피팅 서포터라는 부품으로 아까 고정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서 적응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볍고 그렇거든요. 착용하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금방 적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스 QC 이어버즈도 약간 이런 스타일의 부품이 있었었는데 링크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사이즈에 따라서 이 윙 서포터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한번 안 맞으시면은 사이즈도 바꿔가면서 한번 착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쌤님이 느끼기에는 링크버즈 사운드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제가 착용해서 들었을 때 링크버즈는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 일단 재밌었는데 이 상태에서 음악을 재생할 때 이 노래를 들려주는 이 느낌이 또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재생했을 때 또 의외로 사운드가 좋았는데 또 조금 듣다 보니까 구조상 당연한 것 같긴 한데 소리가 좀 새는 느낌도 받긴 했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사운드가 전달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도 약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좋게 들었고요. 노래에 몰입해서 즐기는 분들은 약간 타겟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요.
이게 그보다는 그냥 이어폰을 낀 상태로 이게 일상인 분들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요. 네. 이 외부 소음을 어디 통해서 이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그대로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외부 소리가. 네. 그래서 이 보통 앰비언트 사운드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사운드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자연스러운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장점이고요. 그래서 이 제품 소개란을 보면은 또 명상이나 업무, 미팅, 친구 만남, 공부, 휴식 중에 절대로 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네. 그만큼 가볍고 편하고요. 일상생활에서 카페 배경음악이 귀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느낌, 이런 느낌으로 이 좋게 착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품은 당연히 워낙 뚫려있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없습니다. 사실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같은 경우 오픈형인데도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넣어줘가지고 제가 놀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 제품은 애초에 링 드라이버 구조라 가지고 고막이 뚫린 상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없고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사운드 기능도 따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느낀 링크버즈 사운드 느낌은 제가 그 소니 맨 처음에 유선 이어폰으로 이 세 개를 입문했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구매한 이어폰 헤드폰. 가장 처음으로 구매한 이어폰은 소니의 오픈형 이어폰인데요. 2848이라는 이어폰이랑 2888이라는 이어폰입니다. 중학생 때 거금을 주고 구매했었는데요. 그때 약간 향취를 느낄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차이점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볼록한 형태의 드라이버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직관적이고 직선적인 그런 음의 뉘앙스를 느낄 수 있었고 좀 소리가 좀 퍼지는 느낌이에요, 확실히. 그러니까 좀 몰입하는 느낌보다 확실히 뭔가 BGM스러운 느낌으로 깔아주는 느낌인데 이 부분이 기존에 들었던 코드리스와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오픈형이고 또 소리가 좀 세다 보니까 저음이 빠지는 게 어쩔 수 없는 이유긴 한데 저는 이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소리 장점을 그대로 살린 것이 이 링크버즈의 장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웃도어를 이렇게 범주에 넣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저음을 많이 올려서 튜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마찬가지였고 애플 에어팟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소니는 그런 일변도적인 튜닝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 사운드에 맞는 이런 걸 관철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조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런 비트는 음악이나 이런 악센트 있는 음악을 소화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 소니가 이제 어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이제 5개의 그 밴드 EQ 조절하는 게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단계씩 해가지고 클리어 베이스를 이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원하는 수준의 저음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구조적으로 링 드라이버다 보니까 이 실어주는 힘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어쿠스틱한 음악에 좀 더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리의 특성 때문에 저는 이 링크버즈가 누군가의 첫 번째 이어폰으로 자리 잡기에는 살짝 부족한 부분이 약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이어 타입으로 하나 기존에 이렇게 하나를 기준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 이어폰으로 사용하기에 좀 적합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무리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의 링크버즈 사실 소니 하면은 아주 대중적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WF-1000XM 4, 1000XM 3 같은 모델로 이제 많이 익숙해지실 것 같은데 그 모델들은 사실 플래그십 코드리스고요. 그 밑으로 이제 C500이나 H800 같은 이제 중간이나 엔트리급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제 각자 좀 사운드 특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누구는 저음을 좋아한다 그러면 XB700 같은 이어폰 들을 수도 있고 고음이 좋은 코드리스를 듣고 싶다 그러면 H800 같은 코드리스 들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양한 포지션을 겨냥하는 제품들을 선보이는 게 소니입니다. 사실 소니가 이 오픈형 코드리스를 좀 선보이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갤럭시 버즈 라이브도 좀 나온 지가 됐고 에어팟도 사실 좀 나온 지 좀 됐고 최근에 이제 3세대가 나오긴 했지만 그런 제품들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었거든요. 이제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이제 강낭콩 같은 디자인인데 귀에 좀 넣는 거를 좀 의식하다 보니까 좀 핏감이 좀 살짝 아쉬운 느낌도 있었고 에어팟 3세대도 이제 귀에 흘러내린다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유닛 사이즈를 좀 키운 것 같은데 이게 좀 귓구멍을 아프게 한다라는 또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들을 좀 종합하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소니가 이번에 이런 형태의 코드리스를 선보인 게 아닐까 싶고요. 되게 가볍고 오래 즐길 수 있고 네, 아주 일상생활에 녹아들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 것 같아요. 아마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정통적인 코드리스를 듣고 싶으시면은 이제 WF-1000XM4를 들으시고 좀 다른 느낌으로 좀 제품을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링크버즈를 즐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브 이어폰 느낌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 소니 링크버즈 리뷰를 다뤄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리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